현재 이 페이지의 오른쪽 부분에 SMB 작업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동일 내용으로 현재 파일 내용의 제일 끝부분 섹션 4 부분 그 아래쪽에다가 삽입을 하면 되는데요. div의 id를 snb로 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맨 밑에 div 하나는 위에 있는 랩의 끝입니다. 여기는 주석을 하나 단다라고 하면 샵 랩, id가 샵 랩인 그런 div의 끝입니다. 얘가 이 부분이 그 바로 윗부분입니다. 여기다가 삽입해 보자. ul로 했었죠? ul 안에 li는 하이라이트 효과를 주기 위해서 클래스 이름을 하이라이트 A 태그로 링크를 걸었습니다. href에 샵 s2 내용 각자 여러분들 메뉴 이름으로 적어 주셔야 되겠죠. 저는 모델, 또 하나는 이벤트, 마지막은 고객센터였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 이미지로 삽입했어요. img src 언더바 png 앞에 클래스 하이라이트는 필요 없는 거죠. 텍스트에만 하이라이트 효과를 주고 이미지는 하이라이트 효과를 주지 않을 거다. 클릭 시에 섹션 이동 위치는 얘는 S2, 밑에 거는 3, 4, 그리고 요 맨 마지막 이미지는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니까 S1입니다. 이미지를 100%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커졌네. 삼각형 이미지가. 스타일 부분에 있어서는 밑으로 쭉 내려와서 순서상 사이드 메뉴 제일 끝에 있으니까 여기다 기록을 하겠습니다. 맨 끝에 주석을 달고 사이드 메뉴 샵 첫 번째 SNB에 대해서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배치는 오른쪽에 배치했어요. 오른쪽에 50픽셀 정도 떨어뜨리고 위아래는 가운데 배치하기 위해서 탑 값을 50% 그리고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위아래니까 y 값을 마이너스 50%로 삼각형이 여기 와 있네요. 삼각형. 편의상 비디오는 잠깐 비디오를 숨겨서 현재 SMB가 제대로 보이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디오는 잠깐 숨기겠습니다. 그러면 요 인덱스 쪽으로 가서 얘죠. 풀스크린 비디오 써있는 이 부분에 VID2 얘를 숨겨 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배치는 됐고요. 두 번째 이미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URL CSS 폴더 안에 스타일이 담겨 있고
이미지는 이미지즈 폴더 안에 담겨 있으니까 스타일 폴더를 빠져나와야 이미지즈 폴더가 보이겠죠. 그래서 점점 슬래시 스타일 CSS 폴더를 빠져나와야 이미지즈 폴더가 보인다. 그 이미지즈 폴더 안에 퀵이었습니다. 시작되는 게 퀵 bg 퀵 언더바 bg.png였죠. 이미지는 반복하지 않을 거고요. 이미지의 위치는 0% 슬래시 이미지가 잘리지 않게 컨테이너로 아주 조그맣게 표시가 됐습니다. 실제 li 컨텐츠 양만큼 지정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SMB의 크기를 직접 지정을 했어요. 위드는 135로 하이트는 265로 지금 삼각형이 큰데 현재 li 범위 내에서 이미지 크기를 100%로 설정했기 때문에 li 크기 전체 영역만큼 지금 지정이 된 겁니다. 삼각형이. 네, 그래서 그 삼각형 크기를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샵 SMB 안에 li 안에 들어있는 img죠. 이미지의 위드 하이트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8픽셀 하이트는 6픽셀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예. 아주 조그맣게 표시가 됐습니다. UL의 위치를 이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샵 SMB 안에 들어있는 UL이죠. UL의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설정했어요. 위드는 90픽셀. 가로 가운데 배치했습니다. 레프트 50%, 트랜스폼의 트랜슬레이트죠. 이번엔 좌우 가운데이기 때문에 트랜슬레이트 X 마이너스 50%로 UL 안에 있는 글자는 가운데 배치했습니다.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폰트의 굵기는 500으로 탑값은 적당히 내렸는데요. 위에서 탑값은 40% 정도 적당히 내린 겁니다. 위에서 글자 사이 간격은 li의 높이를 높여서 지정했습니다. 샵 SMB 안에 들어있는 li죠. li의 높이를 30픽셀로 지정했습니다. 이 높이가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냐면 그 밑에 호버 효과 준 거하고 영향을 미칩니다. 호버 효과 시에 사용한 이미지, 그 이미지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높이를 적절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샵 SMB li의 점 하이라이트죠. 여기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호버 이미지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미지는 이미지즈 점점이죠. 점점 슬래시 이미지즈 폴더 안에 들어있는 퀵 호버 역시 반복하지 않고요. 또 리피트 위치는 0% 컨테인으로
잘리지 않게 표현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삼각형과 그 고객 센터 사이를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li 마지막이죠. 샵 snb li의 마지막 li last of type이었습니다. 마진 탑 값을 10픽셀. 요 삼각형 요 위쪽을 떨어뜨리기 위함이죠. 자, 이제 스크립트 작업을 통해서 스크롤 시에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SMB를 처리해 보겠습니다. HTML 문서의 제일 꼭대기 밑에 스크립트 파일을 열고 SMB 자체를 우리가 CSS에도 제일 끝에다 기록했으니까 이번에도 제일 끝에 기록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가로는 도큐먼트 레디에 대한 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다 해야 되겠죠. 보니까 그 바로 위쪽에 이미 스크롤 모션으로 st 값이 한번 변수로 사용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작업할 건 또 윈도우의 스크롤 모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안에다가 작업하면 되겠네요. 섹션 3에 이미 스크롤 모션의 윈도우 스크롤 이벤트가 있죠. 그러면 이 안에다가 작업하면 됩니다. 바깥쪽에 작업할 필요 없이 주석을 달겠습니다. 사이드 메뉴죠. SNB. 이미 스크롤 탑은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ST는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 ST 값의 변수를 받아서 누가 움직이니? SNB가 움직였죠. 샵 본문에 SNB가 움직인다. 애니메이트 시키는데 탑 값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탑 값을 ST만큼 ST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ST의 값을 더해서 받았죠. 어떤 값만큼 더했냐면은 윈도우의 디스죠. 디스의 높이의 절반 크기만큼 2분의 1 크기만큼 시간과 가속도를 지정한다라고 하면요. 애니메이트의 시간 1초죠. 1000밀리초 이진값 적절한 이진값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기록을 해봅니다. 사이드 메뉴 클릭 시에 위치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 밑에 주석을 달면요. 사이드 메뉴 SNB 클릭 시 섹션의 이동입니다. 섹션 전환. 요 위에 있는 사이드 메뉴는 사이드 메뉴 자체의 움직임이죠. SMB의 부드러운 움직임. 뭐 할 때? 스크롤 시. 윈도우 창이 스크롤 될 때 사이드 메뉴의 부드러운 움직임이다. 이번에 할 거는 사이드의
SMB 안에 들어있는 각 항목들을 클릭했을 때 섹션이 전환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스트링 누구를 클릭한다라고 했냐면 샵 SMB 안에 들어있는 li 안에 a 태그를 클릭한다라고 했어요. a 태그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OT 변수를 하나 정의를 해서 얘는 바로 이 a 태그의 this의 해시값의 위치를 OT에 저장한 다음에 이 OT 위치로 이동을 하는 거죠. 역시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스트링 문서 전체를 대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HTML body 스크롤 탑이라는 속성으로 움직였죠. 탑 값을 바로 OT 값을 지정하면 된다. 시간은 적당한 시간으로, 가속도도 적당한 가속도로. 비디오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이제 주석 처리한 비디오를 살린다. 모델 섹션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전에는 제목 밑에 UL을 이용해서 ULLI에 컨텐트 8개의 이미지를 배치하는 형태, 플로트 속성 또는 포지션 속성을 위해서 가로 배치하는 그런 형태로 기본 연습을 해봤는데, 그 부분 대신 탭 메뉴의 형태를 이 안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주석을 하나 달면은 탭 메뉴라고 했죠. 탭 메뉴 내용에는 div 안에 id를 탭으로 설정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탭 영역 안에 크게 두 개로 나눴죠. 하나는 버튼이고 또 하나는 콘텐츠입니다. 콘텐츠로 구분한다. 버튼은 UL로 작업을 할 겁니다. UL 클래스 이름을 탭 btn으로 했고요. UL 안의 버튼은 8개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버튼을 8개로 작업을 하고 8개의 버튼 중에 하나를 액티브 시킵니다. 다음은 버튼 개수만큼 컨텐츠를 집어넣는데요. 컨텐츠는 div로 작업을 했습니다. 탭 컨텐츠로 컨텐츠 안에는 이미지 한 장씩 집어넣을 겁니다. src
이미지즈 폴더 안에 들어있는 탭 1번 png 파일. 이미지는 각각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역시 마찬가지로 버튼처럼 첫 번째 내용이 보일 수 있게끔 첫 번째만 액티브 시킵니다. 요게 이제 CSS 기록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이죠. 버튼이 왼쪽에 이렇게 쭉 8개의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미지가 쭉 또 밑으로 div 안에 이미지를 하나씩 놓기 때문에 당연히 아래쪽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CSS로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주석 처리로 첫 번째는 탭 메뉴에 대한 거죠. 탭 메뉴 전체 샵 S2 안에 들어있는 탭 메뉴니까 공통적으로 앞에 샵 S2를 붙입니다. 포지션을 렐러티브로 한다. 샵 탭의 렐러티브를 잡은 거는 탭 안에 있는 구성 요소를 앱솔루트 처리했을 때 레프트 탑 기준을 이 탭으로 하기 위함이죠. 위에서부터 100만큼 떨어지겠습니다. 여기 사이 떨어진 간격, 요건 뭐 적절히 조절하시면 되죠. 100만큼 지금 떨어뜨린 거고, 버튼에 대한 거 탭 메뉴에서 버튼 샵 S2의 샵 탭 메뉴 안에 들어있는 버튼은 점 탭 btn입니다. UL이죠.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하고 화면상의 가운데 배치를 한다면 가로 가운데 배치 레프트 50%, 트랜스폼의 트랜슬레이트 X를 마이너스 50%. 버튼이 가로 가운데 배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얘를 이제 버튼 자체 각각이 가로로 이렇게 배치되게 하려면 li를 플로우트 처리하시면 되겠죠. 샵 S2 안에 탭 안에 들어있는 탭 btn 안에 li죠. 플로우트 레프트 처리한다. 가로 배치. 버튼 사이 간격은 좀 떨어져야 되니까 사이 간격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마진을 줬습니다. 두 개의 마진 값을 쓰면 첫 번째는 상하, 두 번째가 좌우를 10픽셀씩 버튼 사이가 떨어지게. 다음은 컨텐츠에 대한 겁니다. 탭 메뉴에 콘텐츠 먼저 샵 S2 안에 들어있는 샵 탭 안에 점 탭 컨텐츠 CONT죠.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하고
앱솔루트로 하면 이제 div 자체가 즉 탭 컨텐츠에 해당되는 div들이 다 겹치겠죠. left 0, top 0. 레프트형 탑형으로 하니까 메뉴가 숨겨졌습니다. 메뉴 글자만큼은 보여되니까 탑 값은 약간 내려줘야 되겠죠. 100픽셀만큼 내렸습니다. 네. 이미지가 좀 밑으로 내려와야지 버튼이 이미지에 의해서 가려지지 않을 테니까. 전체 섹션의 높이는 조금 더 높여 보겠습니다. 공간은 900만큼, 높이를 900만큼 준 거죠. S2의 높이를 좀 더 줘서 컨텐츠의 영역을 좀 더 넓혔습니다. 이미지가 겹쳐있기 때문에 한 장만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는 모든 그림을 다 숨긴 다음에 액티브한 div의 그림만 보여주는 거죠. 방법, 탭 메뉴의 형태가. 그래서 전부 숨깁니다. 전부 숨긴다. 전부 숨기면 안 보여야죠. 자, 그런데 한 개는 보여야 됩니다. 액티브한 거. 샵 S2에 샵 탭에 점 탭 컨텐트 중에서 점 액티브인 거. 얘는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바꾼다. 요거 하나는 보이게. 하나는 보이는 거죠. 이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미지 각각 해당되는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게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스크립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섹션 2번의 내용이니까 섹션 2번, 3번 위쪽에다가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섹션 2에 대한 탭 메뉴입니다. 먼저 샵 탭에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죠. 탭 btn의 li를 클릭했을 때죠. 탭 메뉴의 버튼, 즉 li를 클릭했을 때 버튼을 클릭할 때 컨텐츠의 내용을 모두 액티브를 제거하는 겁니다. 샵 탭 안에 들어있는 점 탭 cont 액티브 클래스를 모두 제거한다. 리무브 클래스죠. 원래는 한 개가 첫 번째 이미지에 해당되는 컨텐츠가 액티브였는데 그것까지 다 제거한다는 거죠. 모든 액티브는 제거를 하고 클릭한 li에 해당되는 컨텐츠 영역만 액티브 시켜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몇 번째 걸 클릭했는지 확인이 돼야 되겠죠. 자, 그거를 변수로
i라는 변수를 하나 정의를 해서 클릭한 li, this죠. 그거의 순번을 i에 넣는 거죠. 그 순번을 세는 게 바로 인덱스 메소드였습니다. 인덱스 메소드로 현재 li 8개 중에 몇 번째 걸 클릭했는지 그걸 i로 담고 그 i에 해당되는 샵 탭 탭 컨텐트 중에서 8개 중에서 eq i에 해당되는 div 컨텐츠만 액티브 클래스를 추가한다. 결과를 보면요. 2번을 눌렀을 때, 3번을 눌렀을 때, 4번을 눌렀을 때, 5번, 6번, 7번, 8번. CSS 부분에서 버튼에 대한 부분입니다. 평상시에 li의 배경 색상을 먼저 지정하는 거죠. 임의 배경 색상 하나 주고 그 다음에 S2의 샵 탭에 탭 btn의 li의 액티브시의 배경색은 다른 색상으로 지정하는 거죠. 임의 색상 하나를 지정해 보죠. 이렇게요. 얘만 색상이 다르죠. 얘네들하고 액티브의 색깔을 좀 다르게 한다. 영역을 넓게 하는 방법은 패딩을 주는 방법이죠. 위드하이트를 줄 수도 있고 상하는 5픽셀, 좌우는 10픽셀, 가로로 조금 넓게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주는 거죠. 다음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요 첫 번째 있는 액티브의 색상이 다른 버튼에 지정이 되게끔 해보겠습니다. 글자의 컬러도 임의 컬러로 지정해 보고요. 마지막 스크립트 작업을 해보면요. 컨텐츠에 대한 내용 버튼에 대한 내용도 같은 요령으로 string 샵 탭 안에 들어있는 .탭 btn이죠. btn의 li에 있는 모든 액티브를 먼저 역시 리무브 시키고 그리고 클릭한 li, this죠. this에 대해서만 액티브 클래스를 추가하는 겁니다. 이렇게요.